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익스플로러보단 크롬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아마 엣지 브라우저보다는 익스플로러나 크롬 중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어떤 서비스에서, 저번에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익스플로러에서는 재생이 되지 않는 게 크롬에서 재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 이 브라우저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어딜 들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저는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영웅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기차랑 그리고 버스로 얼마 전에 예매하는 것을 보았는데, 비행기로 예매를 해서 멀리 가셔야 된다고.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맞지 않지만 조만간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은 그때는 이제 멀리 또 여행을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대표 항공인 대한항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이라고 치시면요. 항공권 예약 및 여행정보 대한항공이라고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회원 예매가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보너스라고 할까 마일리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가입 부분이 안 보이죠. 그쵸?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회원가입이란 버튼이 바로 안 보이면 이 로그인을 눌러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회원가입 버튼이 숨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해서 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가입한 절차랑 같기 때문에 역시 복습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가입해 볼까요? 약관에는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필수사항은 동의, 선택사항은 동의할지 말지는 좀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본인 인증하는 창이 나옵니다. 회원가입하는 절차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 인증을 휴대전화로 할 거냐, 아이핀으로 인증할 거냐인데 거의 웬만해서는 휴대전화로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인증하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용 중인 통신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KT라면 KT를 고르시고 이 약관들에는 동의를 하신 후에 시작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인증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절차를 제가 조금 빨리빨리 얘기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틀째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빨리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진행을 목표로 하는 게 좀 많아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제가 조금 속도는 조절할게요. 자, 일단 문자 인증으로 이름을 적고요. 생년월일, 그 다음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보안 숫자를 여기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문자 인증이 오게 됩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을 텐데요. 거기 적혀있는 인증번호 6자리를 여기다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가 저는 976606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본인 확인이 되면서 진행 중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 회원가입하는 창이 뜰 겁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이 뜬 건데요. 만약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계속 진행한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누르면 돼요. 아마 이때는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고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따로 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자, 일단 아마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이것도 안 뜰 거예요. 자, 확인 저는 눌러서 그럼 다음 과정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한글성 이름, 영문성 이름 이 부분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찍혀 있죠. 이런 것들은 필수사항,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사항들은요, 입력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한번 채워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성하고 이름 부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사부터 적을 건데요. 아이디는 6자리에서부터 12자리까지 영문 숫자로 입력하래요. 그럼 내가 원래 쓰고 있는 아이디를 일단 적어서 중복 확인을 해보시면 사용할 수 있다고 뜨면 넘어가시면 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조금 바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섞어서 만들어라. 역시 쓰고 있는 비밀번호를 일단 먼저 써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생년월일 있고 성별 여자 있고 이메일 주소, 지금 회원가입하는 거죠? 네 맞아요. 회원가입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선택사항은 입력 안 할게요. 저희 밑으로 내려서 마케팅 정보, 요것도 선택사항이니까 저희 입력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필수사항들인 요 빨간색 표시들 있죠? 요것만 적어서 확인해 주시면은 회원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로그인 버튼 눌러서 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이 옆에를 보실까요? 서울 to 도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to 도착지를 눌러서 도착지를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갈 거다 또는 중국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영어로 나오나? 모든 지역 보기를 해볼게요. 그럼 다 보이니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어디를 놀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고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동북아시아로 가겠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광저우, 나고야, 난징 각각의 공항들이 보여요. 물론 일본이라고 하면 국가라서 아마 안 떴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뭐 오키나와로 가겠다, 또는 오사카로 가겠다, 또는 도쿄로 가겠다, 아니면은 뭐 마카오로 가겠다. 원하시는 곳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아무데나 고르세요. 지금은 예를 들어 도쿄 나리타로 가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 탑승일, 예를 들어서 뭐 2월 6일 날 가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오는 날을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날은 뭐 2월 9일 날 오겠다, 이렇게 고르면 왕복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고 편도 선택을 하면은 가는 것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날 오는 날 한꺼번에 왕복으로 사실 수 있게 돼 있고, 마음에 들게 고르셨다면 왕복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명이서 갈 거냐? 성인 1명, 뭐 2명 고를 수가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일반석으로 갈 거냐, 1등석으로 갈 거냐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좌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옆에 비행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해당 날짜에 오가는 항공편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최저가로 가는 것과 다른 날짜에 이제 가실 수 있는 그 가는 편들이 보이죠? 원래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항공기가 많이 안 뜨긴 하나 봐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떤가? 자, 수요일 날. 그래서 가는 항공기가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뜨거든요. 근데 요즘은 항공기가 많이 안 뜨는 게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 내가 수요일 날 떠난다 라고 한다면 최저가로는 11시 15분에 가서 13시 35분에 가는 게 최저가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고르고 다음 여정을 들어가시면요,
그 다음 이제 오는 날, 그죠? 가는 편. 서울에서 이제 도쿄로 갔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오는 날도 이때 이제 똑같이 올 건지. 네, 스탠다드로 만약에 고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정 정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가는 편 고른 것과 오는 편 고른 거 해서 총 금액은 2명분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든다라고 뜨네요. 그래서 승객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고요. 선생님, 저못 따라왔는데 어제. 음, 그러면 다시 문제 가는데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러야 돼요? 서울에서 만약 도쿄로 가는 거고 성인 2명이 일반석으로 간다. 여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뭐 꼭 도쿄 아니어도 돼요. 당연히 가고 싶은 곳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는 편을 체크하는 거예요. 가는 편이 31일 날 가는 거, 뭐 화요일 날 가는 거, 수요일 날 가는 거 이렇게 날짜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가는 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일 날 11시 15분에 출발해서 13시 35분에 도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9시 40분에 가서 12시 10분에 도착하는 게 있는데 얘는 매진이 돼서 안 된대요. 미운영이래요. 그럼 저는 이걸로 골라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고르고 가는 날을 골랐으니까 다음 여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는 편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 정렬이 쫙 돼서 나오겠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잘 안 떠나다 보니까 아마 이때 이제 17시 20분에 출발해서 인천에 오는 게 19시 55분에 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걸로 상세 보기 해보면 여정 정보 좀 더 보여요. 어쨌든 골랐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는 편과 오는 편을 같이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승객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결제했으니까 제 그 로그인한 내용 정보가 있겠죠. 그런데 성인 한 명은 또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확인 일단 누르고 성인 2에 대한 승객을 여기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승객 성의 만약에 이씨다. 그럼 이 승객 이름이 만약 대한이다. 이렇게 적고 성별은 남자다 여자다. 생년월일을 뭐 1988년 01월 뭐 25일이다. 적립항공사가 있다면 여기서 항공사를 선택하고 회원번호가 있으면 항공사 회원번호를 적어서 입력하면 되겠죠. 따로 없으면 회원번호를 찍을 수가 없게 나와요. 그죠? 그러고 개인 할인이 혹시 해당되면은 고르는 건데 해당 안 되면 고르지 않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2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연락처 정보에서 설정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맞으면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유의사항이 나와요. 아까 좌석 배정이 가능했었으니까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 좌석 배정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고요. 이제 좌석을 어디에 앉을 건지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못 따라왔는데. 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어디서부터 못 따라갔어요? 그 가는 편부터. 가는 편부터요? 다시 대한항공에 들어왔고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울하고 도착지를 고르는 거예요. 도착지는 아까 모든 지역에서 뭐 아까부터 나리타만 고르기 그러니까 딴 데 골라볼게요. 대한민국은 좀 많겠죠? 부산으로 가겠다. 탑승일은 그러면은 30일 날 떠날 거고 오는 날은 31일 날 올 거다. 그래서 왕복 선택을 했어요. 성인 이번에는 한 명이서 간다고 해볼게요. 일반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일본은 좀 너무 없어서 제가 일부러 부산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부산은 확실히 좀 있죠? 네. 자, 부산으로 출발하는 30일 날 출발하는 거는 일단은 8시 출발하는 건 일반 좌석은 매진됐고요. 스탠다드는 10시 15분 출발하는 게 4석, 11시 15분 출발하는 게 1석, 그리고 15시가 있고요. 제일 최저가는 17시 15분에 출발하는 게 3만 원밖에 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19시 15분에 출발하는 게 또 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시간대랑 가격이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7시 15분에 가는 스탠다드 좌석을 골랐다라고 보죠. 그러면 가는 날을 골랐으니까 다음 여정을 누르면 오는 날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여정 누르셨나요? 자, 그럼 저는요, 당일치기, 1박 2일로 다녀올 거라서 일요일 날 과정을 보는데요. 아마 제일 싼 게 48,000원짜리가 제일 싼가 봐요. 여기 이제 최저가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9시 40분에 오는 거. 이건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제끼고. 그 다음이 매진이네요. 18시.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고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약간 돈을 더 주고라도 18시 55분에 오는 걸 고를 것 같네요. 그럼 일단 고르고 그 다음 다음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객 정보가 뜹니다. 가는 편 아까 고른 거, 오는 편 고른 거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뜨는 거고요. 저 혼자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운임하고 세금까지 해서 10만 5천 원 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성인, 승객하고 그 다음 이제 국적을 선택하게 나오네요. 여기 국적 눌러서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 승객 성하고 이름이고 그 다음 성별, 생년월일, 적립항공사 회원번호. 요게 아까 전에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고 없다면 그냥 승객은 그냥 그대로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동승자가 있는 경우는 동승자 정보는 입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따로 입력을 했었죠? 어쨌든 지금 승객 1 맞으니까 확인. 개인 할인 받는 사항은 없으니까 확인할게요. 그러면 일단 승객 정보는 입력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역시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입력해 놓은 연락처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네, 좋아요. 회원번호는 적어요? 회원번호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승객 정보에 있는 회원번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적혀 있을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본인 걸로 로그인해서 있기 때문에 적혀 있고요. 아마 승객 동승자의 경우는 회원번호가 없겠죠. 그 경우는 이제 저쪽에 이제 회원번호가 있다면 그 사람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한 본인 회원번호는 아마 자동으로 찍혀 나올 거예요. 저는 안 떠가지고. 적립항공사 요게 적립이 지금 대한항공으로 돼 있고 회원번호가 안 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 연락처 정보까지 했고 유의사항까지 봤죠? 이제 좌석 배정입니다. 이 좌석 배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뜨다가 좌석을 고를 수 있게 떠요. 그냥 지금 이거는 토요일 날 제가 떠나는 날의 좌석인 거예요. 떴어요. 느낌
여기서 X자는 고를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색깔 칠해진 것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앉고 싶은 좌석을 그냥 여기서 체크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X자가 못하는 거. 네, X자는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됐고 나는 왜 자석이 안 나오지? 얘는 또 가만히 있냐? 좌석이 안 나와요? 네. 느낌표 딱 나와서 빨간 거. 항공편 출발 48시간에서 1시간 전까지 온라인 체크. 네, 왜냐면요 지금 오늘 가시는 게 28일날 출발을 28일날 이제 하는 게 24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48시간에서 1시간 되면 이틀 전 거까지는 온라인 체크인을 통해서 좌석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맞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장하고 다음은 공간. 자, 오는 날 건 고를 수 있대요. 가는 날 거는 지금 못 고르는 것 같고 너무 이른 날짜를 정하셔서 그래요. 바로 내일 떠날 거다 하셔서. 내일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4개밖에 없구나. 아, 자, 그래서 어쨌든 좌석을 이렇게 고르시고 저장하고 다음 항공편. 그럼 이제 오는 날 좌석을 이제 고르게 나와요. 그러면 오는 날은 나는 여기 앉겠다. 고르고 신청 완료를 하시면은 좌석 배정이 끝나겠죠. 그러면 자석 배정 하나 눌렀는데 2차 나왔는데 그냥 신청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체크해야 되죠. 지금 이 사람만 앉힐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앉아야 돼요. 네, 좌석을 앉혀줘야지. 1, 2예요. 아, 얘가 지금 1 왔는데 여기가 이제 주인이 왔는데 네, 1번, 2번 둘 다 앉혀야지. 한 명은 서서 갈 수 없잖아요. 신청 완료. 네, 그렇죠. 오는 거 오는 날은 이렇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냥 가서. 네네. 그러면 왕복 선택. 왕복 선택. 네. 이건 아까 잡지 않았어요? 네. 좌석 배정 많이 맞는 나신 거예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이래서. 가는 편. 네. 그럼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거로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이거 했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질문 나간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요. 네. 지금 여정 정보 보니까는 가는 편만 돼 있어요. 오는 편 아, 안 그래요? 하셨어요. 저기 선택한다고 여기 여정 정보가 바뀌진 않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다시 처음부터 가야 할 해야지. 것 같은데? 저 처음부터 왕복으로 네, 왕복으로만 해야죠. 제가 할게요. 그거 알아요. 이거 신청 완료 눌러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돈이 빠져 나왔어요. 이게 아직은 안 빠져나가요? 신청 완료 눌러도 돼요? 네, 신청 완료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좌석 배정했고 확인 및 동의한 다음에 뭐 쿠폰 있으면 쿠폰 할인권이나 결제 수단을 골라요. 그래서 항공카드 있으면 바로 결제고 아니면 다른 결제 수단을 골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는 예를 들어 현대카드로 뭐 결제는 뭐 내가 일시불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제하기를 눌러서 결제를 거쳐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제창이 떠서 내가 이제 뭐 일반 결제면 일반 결제로 앱카드로 결제하면 앱카드로 결제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카드 번호 적고 비밀번호 적어서 확인하면 실제 결제가 완료가 되니까 이 전까지만 해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아까 스카이 스캐너 스캐너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렴한 항공권들을 비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대한항공도 있겠지만 대한항공 말고 다른 이제 외국 항공이나 조그만 소형 항공사들도 다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갔다 올 수가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자, 일단은 스카이스캐너에서 왕복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서울에서 도착지는 그냥 지금 가능한 내가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주도로 가보죠 뭐. 제주로 간다고 할게요 그냥. 그래도 어디 가는 것 같으려면 그래도 바다를 건너야죠 그죠? 자, 가는 날 나는 2월 뭐 3일날 갔다가 오는 날 2월 7일날 올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항공권을 검색하면요, 가는 날 오는 날 중에 싼 날을 이렇게 검색을 해줘요. 이게 스카이스캐너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추천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항공사들이 나오고요. 최저가랑 최단 시간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요, 이렇게 에어부산으로 갔다 와서 뭐 진에어로 오는 길, 뭐 또는 에어부산으로 갔다가 제주에어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최저가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형 항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라고 했을 때 33,420원 이렇게 가나 보네요.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은 에어부산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하고 그 다음 오는 날 이렇게 가는 거를 했을 때 아마 진에어에서는 청소용 물티슈 제공 안 한대요. 물티슈 사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겠네. 자, 티켓 운영 안 읽어보기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티켓 구매하는 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하거나 예약.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티켓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살 거냐. 그냥 마이리얼 트립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디렉션이 돼서 넘어가져요. 그래서 아까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사이트로 가가지고 이 왕복 항공권을 살 수가 있게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해외 지금 뭐 부산 정도야 사실은 대한항공도 싸고 하니까 그렇게 다녀오는 게 훨씬 편하고요. 이제 해외에 애들이 이제 배낭여행이랄까요? 자유여행 가시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싸게 갔다 오는 게 목표죠. 그럴 때 이렇게 스카이스캐너로 검색을 해가지고 다녀오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예약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또 사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고 저는 다 데이터 없습니다. 에어부산이랑 진에어 데이터가 없다고요? 데이터 없으면 어쩌면 찾을 수 없으면 아니 여기서는 데이터를 제공 안 해주는 거죠.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된다 체크 이런 게 얘기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안 해줄게요. 제공을 해주는 업체가 에어라인 이런 데서 지금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공 안 해준대요. 약관을 못 찾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 밑에서 이제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예약 전에 읽어보기 위해서 간단한 내용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예약하고자 하는 데를 선택해서 예약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네.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스카이스캐너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로 가야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건 보여드린 거예요. 만화를 보여주시면 제일 낫죠. 그리고 여기 선식 눌러도 괜찮아요? 네, 눌러도 돼요. 네. 만약 제주도닷컴에서 하겠다는 선택하면은 거기로 리디렉션 돼서 그 사이트로 넘어가죠. 즉 스카이스캐너에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제일 싼 데를 찾아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결제는 이제 다른 데로 연결이 돼서 다른 데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뭐 내가 취소하거나 이럴 때도요 스카이스캐너에서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리디렉션 돼서 넘어간 거기서 이제 취소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다녀오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데도 있다. 왜냐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항공은 요 정도 하고요. 요거 진행했어요. 지금 2시 30분이니까 그럼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40분서부터는 책 구매해보는 교보문고랑 쿠팡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 교보문고라고 쳐주세요. 교보문고 사이트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해볼 거예요. 회원가입은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회원가입이란 버튼이 있죠. 요거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 창 없어요. 저는. 로그인을 할까요? 다시 해야 돼. 교보문고에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 옆에 회원가입이 있어요. 없으세요? 로그인 옆에 없어요. 네, 회원가입은 없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안 읽히는 거예요. 전체 서비스 보기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이버 책이고요. 네이버의 교보문고 사이트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야지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건 없고요. 자, 들어가서 여기 회원가입이에요. 아니 어디로 교보문고에 들어가는데요. 네, 회원가입. 들어가면 교보문고에 회원가입이 있네요. 눌러주시고요. 선생님 교보문고에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위에서 침을 그래서 선생님 책명이 어디에 돼요? 네, 600, 620까지만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약관엔 동의하시고 네. 이름 적고요. 네. 생년월일은 네. 19850101 형식. 아, 그러니까 1986010528 이런 식으로. 그다음 성별을 눌러서 여자. 그다음 휴대폰 번호 여기 적고요. 인증번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잘못돼서 여기 빨간 버튼 뜨거든요. 잘 입력한 거는 처음 2배 아까 전에 숫자가 하나 빠졌었어요. 그러고 인증번호 요청하시면은 인증번호가 발송이 되고 핸드폰에 인증번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의 확인해 보면요. 아이고, 잘 적었네. 아니다. SMS, 이메일, 형태.
인증번호가 얘는 카톡으로 오네요. 자, 어쨌든 카톡에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요. 하고 동의 및 인증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 가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저는 교보문고 메인 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로그인 돼 있나요? 자, 로그인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본인 이름 옆에 뭐 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내가 책을 찾고자 한다면 여기에 책을 찾는 검색창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책을 적으시면 돼요. 혹시 뭐 읽어보고 싶으신 책이 있으셨다면 그런 걸 적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딱히 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국내 도서, 외국 도서 이런 데 찾아보셔도 돼요. 저는요, 뭐 총균쇠라는 책을 한번 보죠. 물론 이 책이 뭐 예, 그냥 옛날 책이에요. 그죠? 자, 저는 이 총균쇠라는 책을 2013년도에 나온 책을 보려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아니라 그 책의 어떤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는 평점도 높고요. 그리고 판매가는 10% 할인된 가격. 그 다음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대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니까는 이 책은 760쪽이고 책에 대한 소개도 보이고요. 그죠? 네,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서평도 보여요. 이 책 괜찮겠다 싶으면은 이 책을 이제 주문을 하겠죠. 아니면은 딴 책 사줄 거고. 자, 이렇게 책을 들어가 봤대요. 일단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책 밑에 보면은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서 산 상품들이 보이고요. 또 이 밑에 보면은 이 책을 이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도 파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 요 옆에 보면은 제가 고른 분야의 베스트 책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책 있으면 그 책을 눌러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얘가 마음에 든다, 난 이거를 사겠다 라고 한다면 하단에 보시면 바로 구매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구매랑 바로 드림 주문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바로 구매는 택배로 나한테 내가 정해놓은 그 택배로 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구매고요. 바로 드림 주문은 뭐냐면 내가 매장에 가서 직접 찾아서 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드림 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로 그냥 가서 책방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보문고 가가지고 내가 바로 드림 주문으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요거 주문하고 그 배송 예정일까지 기다렸다가 택배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희는 바로 구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구매 눌러보세요. 책은 저랑 똑같은 책 안 고르셨어도 돼요. 자, 바로 구매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교보문고에서 주는 사은품을 고르래요. 만약에 해당되는 사은품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아마 사은품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돈이 들어요. 네, 사은품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사은품 없이 주문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거 이 금액이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선택해서 추가 주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사은품 없이 주문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은품 없이 주문하기. 사은품 없이 주문하기 못 찾아.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름, 본인 이름 적으면 되겠죠? 휴대폰, 본인 휴대폰 적으면 되겠죠? 전화번호, 뭐 휴대폰만 적으면 돼요. 여기 별표가 있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
주소 옆에 주소 찾기 있어서 여기 눌러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넣으면은 밑에 상세 주소를 적고 주소 사용. 그럼 이렇게 주소가 들어갔죠. 그리고 주문 상품 할인 적립을 하실 게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이제 주문을 해야 되니까 결제 정보. 결제 정보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건데, 신용카드 중에서 저는 현대카드를 쓸 거라 현대카드를 골랐어요. 그러고 무이자 할부 안내인데 뭐 특별하게 무이자가 아니죠. 3만원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주문 내역 확인 동의 필수 체크하고 결제하기로 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하고 다음 눌러서 카드 골라야죠. 카드 고르고 클릭하고 써도 안 들어가요. 다음 눌러서 결제하시면 돼요. 주소 클릭하고 쓰면 안 들어가죠. 네. 당연하죠. 뭐 누르라고 했어요? 회원 주소, 여기 주소 찾기를 눌러야죠. 여기가 아니라 주소 찾기에서 여기다 입력하고 검색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본인 주소 찾아서 넣어야죠. 아, 주소 찾기 여기 검색에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주소예요. 그죠? 본인 그 도로명 주소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마산로 93 이렇게 해서 적었더니 용마산로 93들이 쫙 나왔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걸 고르는 거죠. 그 선택 하고 밑에 보면은 여기 상세 주소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4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 사용. 이거랑 이제 좀 비슷한 게 쿠팡일 것 같아요. 쇼핑몰 가입해서 우리가 상품 사는 거. 그죠? 자, 일반적으로 책 구매랑 쇼핑몰 상품 사는 건 비슷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통 책을 사게 될 때는 보통 어떻게 사냐면요.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사요. 물론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전산회계를 사겠다. 그럼 전산회계라고 쳤을 거고, 그 중에 책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비교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출판일이라든지 네티즌 리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괜찮다 싶으면은 해당 책을 고르고, 그럼 그 책을 파는 곳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차피 가격대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인터넷 교보문고 아이디가 있다면 요거로 이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내가 교보문고만 쓰겠다 하면은 지금 저희 들어갔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뭔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내가 먼저 어디에서 살 거야 라고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쿠팡에서 살 거야 라고 정한다면 쿠팡에 들어가셔서 상품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어디서 살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어떤 제품을 살 거야 부터 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살 거야 부터 정했다면 제품명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사겠다. 그러면 네이버에다 전자레인지라고 쳐보면은 전자레인지가 쇼핑으로 가면, 요 쇼핑 탭으로 가면 쇼핑으로 비교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전자레인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전자레인지는 제조사가 삼성이 좋아. 그럼 삼성으로 딱 골라놓으면은 삼성 제품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책하고는 달리 이 전자레인지라든지 어떤 쇼핑몰의 제품들은요,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 이제 G마켓이 싸고 어떤 건 뭐 옥션이 싸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시다 보면 G마켓도 가입하고 옥션도 가입하고 이마트도 가입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한 군데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걸로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구매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싼 데서 그냥 구매하셔도 되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저희가 쿠팡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또 교보문고 찾아서 가입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셔서요. 쿠팡이라고 쳐볼까요? 쿠팡. 그러면 쿠팡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쿠팡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에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버튼 보이실 거예요.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을 누르면 아이디를 원래 우리 아이디를 적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골뱅이.com까지 적어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이름, 휴대폰 체크하고 동의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찾고 싶은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찾고 싶은 상품을 적으시면 돼요. 생수 필요하신 분은 생수를 적어 보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USB를 저장하겠다면 USB를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은 고구마 적어도 되고, 본인이 찾고자 하는 걸 여기다 검색하시면 돼요. 이 쿠팡 사이트에서 로켓 배송은요, 빨리 배송되는 거, 로켓 프레쉬 같은 경우나 뭐 2021 설날에서 각각 이런 테마 상품들을 팔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필요한 걸 찾는다고부터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래서 이 위에 전체 찾고 싶은 상품 검색하는 데다가 아까 보니까 생수 찾는 분 있었으니까 저도 생수 쳐볼게요. 자, 생수 이렇게 쳐보면 생수가 나오겠죠? 생수 브랜드를 아시는 분은 생수 브랜드를 쳐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삼다수를 치겠다. 삼다수 이렇게 하면 삼다수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온 삼다수의 상품들을 보시고, 얘가 2리터 6개 해서 9,700원에 판대요. 얘는 2리터 9개에서 13,600원에 판대요. 위에 검색창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